대박 나요 믿었는데 전 재산 다 날렸다. 노인들 피눈물. 예전에는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뭐 의료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단계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떠넘기고 그게 이제 이슈화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투자 사기로 진화가 됐네요. TV에서도 나오는데 어르신들이 어디로 많이 다니는가 이거 핸드폰으로 다 추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 강남 쪽에 엄청 노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게 의외였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노인들이 많이 다닌다고요? 그게 이제 다단계 금융 그런 쪽 주식이나 요즘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이런 거 리딩방이라고 해서 이걸 사면은 큰 돈을 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기당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피해를 당하시면은 보상받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부동산 사기거든요. 대표적인 부동산 사기 유형에 대해서 첫 번째로 분양형 호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옛날부터 당하시고도 고전적이죠. 계속 하시나 봐요. 분양형 호텔 이거 속아가지고 또 하시더라고요. 생활형 숙박시설. 이게 규제나 이런 것들도 잘 보지 못하시고 일정 수익을 주겠다. 아마 이제 호텔이나 숙박시설에 잘 운영을 해가지고 몇 프로를 보장을 하겠다. 절대 보장이 안 됩니다. 저희가 아는 지인도 이거 하셨잖아요. 그 다음은 지식산업센터 상가투자. 지산이라고 줄여서 말하는 지식산업센터가 건설사에서 엄청나게 지어서요. 초기에는 아이디어가 괜찮았는데 워낙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투자하신 분들이 임대가 안 나가니까. 여기 동탄에도 지산 엄청 났잖아요. 네. 지인들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상가. 상가가 굉장히 어려워요. 부동산 공부를 제가 좀 해보니까 이 분야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가 그나마 좀 쉽고 숙박시설이나 또는 상가, 뭐 지산 많잖아요. 또 재건축, 재개발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투자가 상가 투자예요. 실력자들이 정말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것만 하면 내가 이제 노후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또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신도시 만들어지는 곳의 상가들 큰일 납니다. 네. 또 의외로 토지 개발 사업 투자 사기 이게 많습니다. 토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투자잖아요. 그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한의사 카페 수천 명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서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이 DMZ 비무장지대 토지를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한의사들이 순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한테도 직접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세뇌가 되다 보니까 될 것 같은 거죠. 싼 가격에 사서 통일이 되면 그렇게 해서 또 물린 사람들이 많고 저는 안 했는데 제 가까운 친구는 거기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토지는 진짜 우리 시니어님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토지 해놓고 기다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토지. 개발사업 언제 개발된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시니어분들이 부동산 사기에 쉽게 속는 이유가 뭘까? 임대 수익을 연금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고 이게 노후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늪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다가 부동산 금융 지식은 또 부족하신 거. 이건 우리나라 전체가 다 금융 지식이 부족하지 않아요? 고수익 보장 또 이 달콤한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근데 절대 보장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 또 상가를 하냐면 임차인이 만쳐져 있다. 비싸게 계약한 내용까지 가져옵니다. 그것도 다 사기거든요. 몇 억짜리를 팔잖아요. 임차인한테 그 사람은 돈을 그냥 뒷돈으로 주는 거고 그 사람한테 돈을 줘서 몇천만 원 정도 임대료를 물게 하더라도 그게 남는 거죠. 파는 게. 그런 식으로 또 꾸미기도 하고 서류를 그런 식으로 꾸미기도 하고 실제로 임차인은 그런 식으로 싸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맞춰놓기도 하고 임대기간 지나고 나면은 나가겠죠. 그리고 이 사기범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접근합니다. 어디로 이제 접근하냐면은 경로당이나 교회 같은 데 그런 데로 와서 이제 또 착하게 보이는 거죠. 부동산 사기로 피해가 어떻게 되냐. 이제 문제가 있는 돈만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대출을 받게 하잖아요. 부동산들은 단위가 크기 때문에 자기 돈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다 대출 끼고 내 돈 몇 프로만 있으면 나머지는 거의 다 대출로 이렇게 되니까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 대출을 또 갚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있는 돈이 막막한데 그 돈까지 다 헐어서 그리 다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분양형 호텔이랑 그 생숙 같은 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분양을 한 다음에 중도금을 한 2년 정도 넣고 나중에 완성이 되면 잔금을 넣는 구조로 가잖아요. 근데 계약할 때는 꿈에 부풀어서 계약을 하는데 중도금 넣는 과정에 뭔가 아닌 걸 눈치를 채는 거죠. 그리고 또 중도금이 대출이 된다고 했다가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계약자들과 시행사하고 소송이 또 붙습니다.
과정에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잔금까지 납부해야지 내 소유가 되는데 중간에 애매하게 뜨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나는 계약금, 중도금 어느 정도 넣다가 마무리가 안 돼서 내게 아닌 거잖아요. 소유권에 대한 문제도 생기는 거고 나중에는 내 걸로 다 가져왔는데 아까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상가 같은 경우에 임대 계약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부담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과정을 제 친구 어머님이 그대로 지금 겪고 계세요. 소유권 이것 때문에 초창기에 힘들었는데 아는 지인하고 했는데 그게 평생 가시더라고요. 아직도 뭔가 얽혀 있어요. 소송도 한참 했는데도 이게 뭔가 결판이 안 나가지고 해결이 안 되죠. 네, 평생 가더라고요. 평생. 결론적으로는 이 피해 보상 자체가 안 됩니다.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그걸 아예 내가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평생 지금 가지고 가는데 결국은 돌아가시기 전에 해결 못 하실 것 같아. 자식들이 그냥 손해보고 이제 해결하면 그냥 그때 끝날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 보니까 우리 엄마도 사기 안 당하시나 갑자기 걱정이 되네.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 것인가? 네. 일단 고수익을 보장한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들이 해먹지 왜 다른 사람들한테 비싼 광고비 주면서 고수익 보장한다고 하겠어요? 근데 의심을 해봐야죠. 네.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네. 절대 고수익 보장이 되기가 쉽지가 않다. 그게 사회 살면서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이익이 많이 난다. 이건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만약에 혹시 하시더라도 계약서나 서류 검토 이런 걸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상담 개념이 없어서 그런데 다른 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을 끼고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인중개사 말만 듣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세무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상담비를 아끼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통은 한 20만 원, 30만 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20만 원, 30만 원 주고 상담을 해서 2억, 3억 이상을 다 절약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짜 된다. 그걸 그 사람들 말만 듣지 말고 공인중개사나 판매하는 사람만 듣지 말고 정부 기관에 확인을 직접 해보셔야 되고 어떤 부분이 개발 사업에 대해서 그 주무부처에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어느 단계인가 구상 단계 가지고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허가가 나오고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꼼꼼히 보셔야 되고요. 네. 여기 팔리스님께서 공파님 부동산 사기가 다른 업종보다 더 많은 이유 중 한 가지가 규제가 많아서 복잡해서 그렇죠. 사기치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뭔가 깨름칙하다 그러면은 안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 정부나 공공기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나한테 지나치게 친절하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한테 확 다가온다 그럴 경우에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 첫 번째는 지분, 지지, 지조 분수를 알고 그칠 줄을 알고 만족할 줄을 알아야 된다. 행복의 길이다. 우리가 60년, 70년 살았는데 더 욕심을 부려서 될 것인가? 있는 걸 잘 지키고 있는 걸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투자에 대한 책들을 많이 보면 투자의 기본은 일단 지키는 거잖아요.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본전은 훼손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기본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셔야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있는 것 자체를 만족하지 못하고 그걸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사기꾼이 꼬이기가 쉽죠. 그러면은 내 분수를 알고 시니어가 되면 투자는 절대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만 갖고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이제 네 번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만이 살 길인 겁니다. 지분, 지지, 지조, 투자의 기본은 지키는 것,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된다. 이것 자체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 공부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이게 되지 않거든요. 이 마음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돈을 몇 억을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도로 몇 천만 원은 내가 공부에 돈을 쓸 각오를 하고 그 정도는 공부를 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금융 투자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겠다. 내가 몇 억을 어떻게 벌어보겠다. 가상화폐 이런 것들도 전혀 공부 안 된 상태에서 누가 이거 사면은 좋더라. 10배, 뭐 100배 이 이야기만 들으면 나중에 허무해지죠. 공부할 게 많습니다. 시간을 공부하는 데다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계속해서 일만 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이런 투자를 하시려면 일단 스톱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일하시더라도 틈틈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사기를 막는 방법 중에 저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부부가 사이가 좋고 상대방 말에 귀를 좀 기울이면 사기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네, 왜냐하면은 성향이 다르고 보완이 되고요. 두 사람이 합치된다. 그럼 사기 당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사기 당해도 원망할 게 없잖아요. 서로
근데 한쪽이 뭔가 깨름직해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감이. 특히 여자 말을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여자들이 감이 있거든요. 남자들은 머리로 생각을 하는데 여자들은 느낌으로 오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아내가 좀 깨름직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스톱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빨미나 나나 좀 성격이 순진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한 번 빠지면 좀 푹 빠지는 그런 성격이에요. 저보다 더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한번 빠지면은 푹 빠져가지고 거의 달리고 믿고 네. 다 바치고. 근데 공부는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기술이 생겼어요. 와, 저거 진짜 굉장한데? 저거 해봐야겠다. 딱 이런 생각이 들면 일단은 남편하고 상의 좀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와서 이제 공부님한테 얘기하잖아요. 나 저거 너무너무 좋은데 한번 해볼까? 막 이러면 공부님이 하지 마. 놀러 다녀야지. 지금 뭐래? 지금 나이가 벌써 몇 살인데 그거를 해. 뭐 하면 성공하겠지만 지금 해서 안 돼. 몸이 상해 안 돼. 해주시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공마님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저는 약간 좀 소극적이고요. 사업을 네? 몇 번을 벌리려고 했어요. 아. 스톱 시킨 거면 한 5개 정도는 스톱을 시켰는데 나 진짜 부자 됐을 것 같은데요, 공부님. 아, 했으면 아마 부자가 됐겠죠. 근데 네. 몸이 좀 몸이 좀 상했겠죠. 힘들었겠죠. 네. 결론적으로 저는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일단은 정말 행복하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늙어 갈수록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해야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공부를 계속 하시겠다는 말이거든요. 네. 전문가한테 쓰는 돈을 아까워하시면 안 된다. 공만이 부동산 공부를 해서 저희도 꽤 부동산 투자를 해서 꽈락은 아닙니다. 저희는 아주 대박은 아닌데 우리는 몇 점 정도 될까요? 우리 한 75점? 네, 아무튼 75점에서 80점. 저는 한 80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90점, 100점 맞으면 좋지만 꽈락만 면해도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둘 다 욕심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안전장치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75점, 80점밖에 못 맞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게 낫잖아. 그렇게 하는 과정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공마님이 퇴직하고 나서 그때 죽기 살기로 젊은 친구들하고 진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공부한 것을 저하고 계속 공유를 했기 때문에 저도 같이 공부를 했는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전문가를 잘 활용을 하는 게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렇게 공부하기 시작할 때 이제 하면서 딱 느낀 게 아, 이거 잘못하면 사기당하겠다. 네.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그 선생님들도 많지만 사기꾼도 너무 많아서 어떤 사람이 정말 나한테 싸부냐 그걸 찾는 데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공부를 한 1년 정도 열심히 하고 나서 책도 한 부동산 관련 책을 한 50권 정도 그렇게 읽고 둘이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막 이러고 나서 내린 결론이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이제 그걸 가릴 수 있는 눈이 좀 생겼고요. 내가 이 분야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부님만큼은 못하잖아요. 그분은 이미 바친 세월이 얼마예요, 거기에. 공부 1년 해가지고는 겨우 그 눈이 생긴 정도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사부를 가렸으면 그 사람을 전문가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하자. 돈을 좀 투자하더라도 잘 활용해서 길을 좀 단축하자. 그렇게 했던 게 잘한 것 같아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하는 길이 있고요. 그렇게 안 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 공파TV랑 공부를 하셔서 내가 돈이 없더라도 내 노후 주거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 맞는 주거지를 잘 찾아가신다면 투자 안 하셔도 행복하게 사실 수 있다. 무료 실비양로원 올려드렸죠. 무료 실비양로원이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은 저는 65세 되면 딱 갈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 댓글에 부모님이 저희 영상을 보고 양로원 들어가셔서 너무 행복하시다는 댓글 올라왔잖아요. 네. 이거 핸드폰에다가 캡처해놨어요. 너무 저희도 마음이 좋아서. 어디로 들어가셨는지 하여튼 찾아가신 것 같아요. 정말 200% 만족하고 네.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자녀분도 마음이 너무 편안하시대요. 저희가 유튜브 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진짜 한두 분이라도 그렇게 되시면 저희는 정말 만족이죠. 보시는 분들 중에서 50대, 60대는 공마님이 말씀하시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전문가를 잘 활용을 하자. 네. 이 방법을 더 많이 쓰실 것 같고 70대 후반, 80대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남은 세월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리를 잘해야죠. 정말 그런 것 같아. 예전에는 결혼을 누가 잘하나, 누가 뭐 좋은 큰 집에서 사나, 누가 좋은 차 타고 다니나 막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50대 저희도 중후반으로 넘어가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다들 자리를 잡나, 걔네들이 어떻게 자기 인생들을 펼치나 이런 게 관심사고요. 그리고 남편들이 은퇴하고 이제 어떻게 생활이 바뀌나 서로 그런 근황들이 이제 관심사더라고요. 70세 정도 됐어요. 남은 여생을 어떻게 재미나게 만족하면서도 잘 의미 있게 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를 위해서도 쓰지만 조금 남는다면 이걸 또 어떻게 분배하고 갈 건가. 그런 쪽에 또 관심이 가지 않을까요? 다가오는 노화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우리가 준비를 다 해놓고 시원하게 가야지. 그럼요. 찜찜하게 가면 어떡해요. 제가 뭐 하다가 아이고 이런 소리를 잘하거든요. 뭐 이렇게 아이고 컵 떨어지겠네. 아이고 이런 소리를 잘하는데 어느 날 공빠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야. 아이고 죽을 때도 아이고 저걸 안 했네. 아이고 이걸 놓쳤네. 그런다 이제 막 이러면서 놀려먹는 거예요 저를. 그때 생각해봤어요. 정말 그러면 안 되지. 나 곧 죽을 건데 아이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그 준비를 또 잘해야 되겠죠.